안녕하십니까? 오늘로써 온라인 수업 4주차입니다. 오늘은 대단원 4장 해설 프로그램의 계획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프로그램의 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에서 주제는 프로그램 진행 시 참가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해설 현장에서 산발적인 정보 전달로 이루어지는 해설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주제 해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주제와 소재의 의미를 구별하고 주제가 있는 해설의 장점을 파악하며 좋은 주제란 무엇인가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기반으로 하는 해설 프로그램의 계획 과정을 단계별로 학습하겠습니다. 해설 프로그램의 계획의 소목차와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주제의 정의 2장 주제 해설의 필요성 3장 주제 해설 프로그램의 구성 단계 학습 목표 하나 해설의 소재와 주제를 구분할 수 있다. 하나 주제 해설 프로그램의 장점과 필요성을 이해한다. 하나 주제 해설 프로그램의 계획 및 구성의 9단계를 설명할 수 있다. 하나 좋은 주제의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1장 주제의 정의 해설 프로그램 계획 과정에서 첫 단계로 주제 정하기라는 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데 이를 설명하기 전에 소재와 주제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진달래꽃 김소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치료받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만약 해설을 계획하는 사람이 해설 주제를 소나무라고 정했다면 이것은 부적합한 설정입니다. 주제는 소재와는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시된 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입니다. 이 시의 소재는 제목에 보이는 것처럼 진달래꽃입니다. 그러나 김소월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진정 말하고 싶은 것은 이별의 한에 관한 것이지 진달래꽃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국어 시간에 배웠을 것입니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보는 내 햇빛 소나무야 소나무야 변하지 않는 너 이처럼 주제라는 것은 작가가 의도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주제라고 정했던 소나무에서는
소나무를 통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가가 주요 관건이며 이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주제는 사전상으로는 대화나 연구 따위에서 중심이 되는 문제, 예술작품에서 지은이가 나타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사상을 의미하거나 또는 주된 제목이라고 정의됩니다. 그러나 제목은 내용을 함축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제가 제목이 될 수는 있지만 모든 프로그램의 제목이 주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제라는 뜻의 테마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 이건 역시 창작이나 논의의 중심 과제나 주된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설에서 주제라는 것은 프로그램 진행 시 참가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핵심 내용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해설가 또는 해설 기획자가 참가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장 주제 해설의 필요성. 최근 해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백화점식의 해설이 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여러 개의 점포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해설이 어떤 일관성이 있는 주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재를 한꺼번에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제가 없는 백화점식 해설을 듣는 동안에는 재미도 있고 무엇인가를 많이 얻는다는 느낌도 들지만 막상 해설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설은 단순히 해설 대상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해설 현장을 찾아가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설 활동이 의미 있는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프로그램이 주제를 가져야 합니다. 요즘처럼 여러 형태의 관광지에서 해설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해설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제를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인 일입니다. 주제가 있는 해설 프로그램의 계획은 두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줍니다. 우선 해설 프로그램의 진행자, 프로그램 기획자, 관리자 등과 같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해설 대상 지역의 관리자가 주제를 인식하면 대상지 관리에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획자나 진행자는 주제를 참가자에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주제를 통해 전체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해설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도움을 줍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주제가 있는 경우 주제가 없는 프로그램에 비해 해설의 내용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인 오스벨은 이와 같은 현상을 선행 조직자라는 개념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해설 현장에서 참가자들에게 해설 프로그램의 주제를 미리 제시해주면 참가자들은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던 다른 정보 또는 지식을 주제와 연결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해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스벨의 선행 조직자. 학습 동기를 일으키기 위한 학습 의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학습 전에 무언가 동기 유발을 진행시키는 요소들을 가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추상적, 일반적, 포괄적 선수 자료로 인지 구조 내에 있는 관련 정착 지식과 연관성을 맺도록 제공됨으로써 유의미한 학습이 발생합니다. 선행 조직자에는 친숙하지 않은 학습 과제를 설명할 때 개념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활용하는 설명 조직자와 상대적으로 친숙한 학습 과제를 학습할 때 기존 개념과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히기 위해 제공되는 비교 조직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수업 목표를 명료화하고 인지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백화점식 해설과 상이한 개념으로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해설을 주제해설이라고 부릅니다. 주제해설은 선행 조직자에서 언급된 것처럼 주제를 통해 해설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주제와 연관되어서 참가자들로 하여금 해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참가자들이 미리 주제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다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장시간이 흐른 뒤에도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습니다. 1. 주제의 중요성. 주제와 관련된 손다이크의 실험. 실험 1. 동일한 이야기를 4종류로 재구성한다. 첫 번째는 주제를 서두에, 두 번째는 주제를 종결에, 세 번째는 주제를 중간에, 네 번째는 주제 없이 구성하였습니다. 이런 4종류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실험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사람들이 이해한 정도의 순서는 앞에서 제시한 순서, 주제 구성 순서, 서두, 종결, 중간, 주제 없음과 동일하였습니다. 주제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구성하였을 때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하였다는 것이지요. 실험 2. 동일한 이야기를 나누어 순서를 재구성한다. 새롭게 구성된 이야기와 기존의 주제 없이 구성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그 이해 정도를 살펴본 결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주제가 없는 이야기는 그 구성을 어떻게 하더라도 이해도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주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암시하고 있습니다. 손다이크의 실험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들의 기억과 망각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야기의 전체 구조와 주제만을 기억하고 부수적인 이야기들과 자세한 사항은 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대부분의 청중은 5개 이내에 중요한 아이디어와 주제만을 기억하고 나머지 것들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 주제 해설의 장점. 주제를 가지고 해설을 전개해 나가는 주제 해설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주제는 해설의 명확한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주제 해설은 해설 프로그램의 내용 범위를 한정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습니다. 주제 이외의 다른 내용의 해설을 포함하지 않아 주제를 바탕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3장. 주제 해설 프로그램의 구성 단계. 주제 해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재로부터 주제를 끌어내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주제가 정해져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소재로부터 주제를 이끌어내는 과정. 1단계. 일반적인 소재를 선정한다. 2단계. 필요한 경우 세부 소재를 선정한다. 3단계. 소재에 근거하여 주제를 선정한다. 4단계. 주제가 완성되면 5개 이내의 하위 주제를 선정한다. 5단계. 각 하위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구성한다. 본론. 6단계.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주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작성한다. 결론. 7단계. 프로그램의 시작 부분을 작성한다. 서론. 8단계. 순서를 정비 또는 재배치하고 내용을 통합한다. 9단계. 프로그램의 제목을 선정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복잡한 단계를 거쳐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이것은 단계의 과정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이미 주제가 정해져 있으므로 주제를 정교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세부적인 계획들 또는 소재들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의 구성 단계가 끝납니다. 즉, 후자의 경우에는 9단계의 과정 중 주제를 끌어내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는 주제 해설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다룹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획 과정의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해설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방법은 이외에도 다양합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특정한 단계를 생략하거나 다른 단계를 추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일반적인 소재를 선정한다. 소재는 참가자들 또는 방문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으로 선정하며 또한 해설 프로그램 개발자나 진행자가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재도 좋습니다.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프로그램 개발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련 지식이 있는 소재를 선정하면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원활한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2. 필요한 경우 세부 소재를 선정한다. 일반 소재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다루어야 할 경우 관련된 세부 소재를 선정합니다. 세부 소재가 너무 일반적이면 단순한 사실에 나열이 될 위험이 있고 지나치게 자세할 경우에는 과도한 지식을 요구하게 되므로 청중의 관심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부 소재를 선정하는 목적은 메시지, 즉 주제의 명확한 전달을 위한 것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디어. 아이디어란 낡은 요소의 새로운 결합을 말합니다. 낡은 요소를 새로 결합하는 능력은 본질을 보는 재능에 달려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의 눈에는 하나의 사실에서 다른 것과의 연결고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실을 볼 때 그것을 본질의 한 부분으로 파악하고 다른 사실과 결합해 본질을 완성해 나갑니다. 하나의 사실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본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법. 1단계. 당면한 과제와 관련된 것과 일반 상식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 등 모든 자료 수집입니다. 2단계. 아이디어를 내려고 최대한 생각하는 것,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머리를 짜내 뽑아내는 것입니다. 3단계. 1, 2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그 문제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일입니다. 음악 감상을 하거나 영화를 감상하거나 딴짓을 통해 머리를 식히는 일입니다. 4단계. 3단계까지 잘 진행이 되고 나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디서 떠오른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절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4단계. 현실에 적응해 보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비판을 받아들여 실제 쓸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부의 소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소재들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이 마인드맵을 그려도 좋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코글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 마인드맵입니다. 디지털 시대 이전에는 종이에 색연필을 사용해 마인드맵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작업을 대신해주는 유용한 컴퓨터 및 웹 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으로 학습할 브레인스토밍을 도와주는 디지털 마인드맵은 코글 외에도 3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인드 마이스터, 마인드 노드 2, 텍스트 투 마인드맵. 앞으로 여러분이 브레인스토밍 등을 진행할 때 쓰기보다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작업은 혼자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하여 완성하는 것이 다양하고 참신한 소재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디어를 끌어내기 위한 여러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의 사전적 의미는 브레인을 써서 문제에 스토밍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1939년 알렉스 오스본과 그의 동료들이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창안했고 1949년 크리에이티브 파워란 책에 소개하였습니다. 한국어로는 문제 해결 아이디어 구상 정도로 해석됩니다. 보통 5에서 7명으로 팀을 구성해 아이디어를 내고 더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시킴으로써 두뇌 폭풍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눈덩어리처럼 커진다고 하여 눈 굴리기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구상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한 가지 문제를 놓고 여러 사람이 회의를 해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방법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 가지 문제를 놓고 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방법이므로 짧은 시간에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를 스캠퍼 기법으로 구체화시키면 효과적입니다. 한 가지 주제를 놓고 회의를 하고 따라서 회의 주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회자 1명, 기록자는 1명 또는 2명, 의견을 내는 발표자는 6에서 12명이 한 조를 이룹니다. 반드시 다음에 제시되는 4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의 4대 원칙 1. 질보다 양임. 많은 아이디어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확률이 높고 아이디어의 좋고 나쁨의 판단을 하지 않고 무조건 아이디어를 만들어 봅니다.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창의성인 유창성에 해당하므로 생각나는 대로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어떠한 주제에 대해 가급적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이디어의 질은 양에 비례한다는 사고가 바탕이 됩니다. 아이디어가 많을수록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100개의 아이디어 중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는 10개를 넘기기 힘듭니다. 2. 자유로운 분위기를 유지함. 강압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복장과 분위기 속에서 토론을 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든다. 딱딱한 회의실과 무거운 분위기로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새롭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직원들은 더 편하게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고 편안하게 교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발상이 떠오른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3. 결합과 개선. 나의 아이디어가 고갈되어 있을 경우는 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제출한 아이디어를 결합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더하여 발표합니다. 즉, 타인의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는 창조적 모방에 해당합니다. 아이디어를 조합한다. 아이디어 벤치마킹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적극적으로 편승하고 아이디어를 혼합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 훈련을 해보세요. 4. 비판하지 않음. 상대방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든지 비판하지 않습니다. 한번 비판하고 야유하기 시작하면 아이디어를 내어놓기가 쑥스러워지고 위축이 되어 발표를 잘 내지 못하게 되므로 브레인스토밍의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비판하지 않는다. 아이디어를 듣자마자 이건 좀 별로인데?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끝날 때까지 좋고 나쁨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제약이나 터부를 배제하고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라도 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팀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말아주세요.